네, 안녕하세요. 코난고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앰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프리앰프 예전에 여러 가지 좀 많이 썼었어요. 여러 가지 마크 레빈슨, 크렐, 제프 롤랜드 상당히 많이 써봤는데 그 프리앰프, 하이엔드 오디오 쪽에서 프리앰프 상당히 유명한 레퍼런스급 프리들이 많이 있죠. 마크 레빈슨 옛날에 26SL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그 이후에 나왔던 380, 그다음에 326, 32 상당히 많고요. 예. 제프 롤랜드 같은 경우도 저는 시너지를 상당히 재밌게 좋게 많이 썼었고, 그 위에 코이어런스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또 그런 프리들이 있었고요. 예전에는 프리앰프가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은 지분을 많이 차지했었고,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하이엔드 메이커에서 이제 분리형이 아닌 인티앰프를 많이 또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소스 기기에 이제 프리라기보다는 이제 볼륨 조절이 되는 CDPCR부터 와디아가 볼륨 조절이 돼가지고 예전에 그 파이어프 직결을 사람들이 막 시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스기기 출력 전압이 높아지면서 프리앰프가 그렇죠. 슬슬 설 자리가 조금 위태로워졌던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한때는 정말 직결이 좋은가, 직결의 단점 무엇인가. 그래서 거의 그 동호인들이 서로 논쟁을 많이 벌이기도 하고, 그렇죠. 거의 노론소론에 버금가는 그런 논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직결 파가 있고 아니다, 여전히 프리앰프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파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떤 시스템이든 상당히 소스 기기에 내장된 프리앰프가 굉장히 좋은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여전히 별도의 프리앰프를 쓰는 게 항상 저는 좋더라고요. 특히 소스기기 출력 임피던스가 높을 때 그때 항상 문제가 돼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은 그 앞 소스기기에 볼륨이 달렸고 버퍼단이 있어도 파워앰프로 직결했는데 이 임피던스가 이쪽이 너무 높아버리면은 파워앰프도 상대적으로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마땅히 준비가 안 된 파워앰프일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 항상 문제가 나갖고, 그 사이에는 반드시 프리앰프가 임피던스 매칭 역할을 해주는, 중개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프리앰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소스기기, 파워앰프 다 좋은데 임피던스와 출력 전압 그 관계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도 이제 요즘에는 소스 기기에 정말 이렇게 볼륨이 달려있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프리앰프가 굳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에 오디오 시작하시는 분들은. 근데 꼭 저렴한 프리라고 하더라도 항상 프리를 꼭 경험해 보시길 상당히 추천드리고요. 제가 경험해봤던 프리 중에 정말 그 역대급으로 정말 좋았던 거를 한 5개 정도 꼽는다면, 전 버메스터 프리앰프를 꼭 꼽을 것 같아요. 그 808 프리앰프의 추억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때 이제 808과 911 파워앰프를 매칭해가지고 여러 가지 스피커들을 들어봤었는데, 정말 프리앰프에 따라서 소리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괜히 주의자란 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꼭 버메스터뿐만이 아니라 정말 잘 만든 프리앰프를 딱 집어넣으면은 무대와 그 음의 촉감이 확 변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전반적인 밸런스, 그 다음에 특히 힘도, 이 전후 거리감, 무대 펼쳐짐, 이런 부분에서 프리앰프, 좋은 프리앰프를 썼을 때 그 사운드의 업그레이드 폭은 굉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이제 버메스터를 꼽을 수가 있는데, 버메스터가 1978년 설립됐죠. 그 역사에 비하면 그렇게 모델이 아주 많은 거는 또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좀 친숙하지 않은 게, 이게 워낙 숫자로만 돼 있어갖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얘가 어떤 특징이 있고, 그거는 그러니까 출시 연도만 알려줄 뿐이지, 얘가 프리앰프인지 파워앰프인지, 그러니까 버메스터랑 친한 사람 아니면은 참 파악하기가 힘들죠.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프리앰프인데, 이거는 버메스터의 088.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077은 이제 레퍼런스급입니다. 1977년에 설계했던 777의 30주년 기념작으로 해서 출시했던 레퍼런스급 프리앰프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808의 오마주다. 뭐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는 분들도 있을 만큼 현대의 그 버메스터 프리앰프의 어떤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고, 이 088은 그거의 어떤 트리클 다운 버전, 그렇죠. 예, 하위 버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코라님이 이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버메스트가 4개 라인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가장 플래그십이 이제 시그니처고, 네. 그 다음이 레퍼런스, 탑,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식 라인 이렇게 4개인데요. 077은 나올 때부터 레퍼런스 라인이었어요. 그리고 네, 나서 네. 1년 후에 이 088이 나오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리클 다운, 그러니까 거의 반값으로 그렇죠. 지금 책정이 되었고, 네. 걔네 표현을 빌리자면 어포더블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쉽게 그렇죠. 접근 가능한, 구매 예. 가능한. 그래도 비싸기는 비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온 게 이제 088이고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리뷰했을 때 077하고 매칭을 했던 게 218 파워앰프였잖아요. 그렇죠. 그건 같은 레퍼런스 라인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 088하고 매칭한 파워앰프는 네. 216 네. 같은 또 탑 라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형제들끼리 한번 매칭을 네.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저번 편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볼륨 노브 있고요, 셀렉터 있고, 그 전체적인 구성 비슷합니다. 077과 중간에 이제 토글 스위치 이것도 똑같고요. 근데 토글 스위치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 디머라든가 입력단 이름이라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입력 감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증폭 하이냐 로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역시 토글 스위치나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그 리모트 컨트롤로 이제 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 후면 단자 구성도 전번에 리뷰했었던 예. 077하고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해요. 그렇죠. 6.3mm 헤드폰 잭이 하나가 네. 빠졌다는 거 말고는 네. 맨 오른쪽에다 모듈을 네. 집어넣어서 뭐 MC 모듈, 그러니까 포노 MC나 포노 MM 아니면 DAC 네. 라인 이렇게 4개 중에서 한 모듈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똑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면 디자인이 좀 다르고 셰시나 이런 거에서는 뭔가를 좀 절감한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얘기 하려고 예, 그랬죠. 예. 그 기존에 리뷰할 때는 밑에 뭐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077 같은 경우는 전원부 분리형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전용 케이블로 그렇죠. 연결해서 아예 노이즈를 그냥 물리적으로 차단을 시켜버린 거죠. 네. 그런데 얘는 그 내부 연거를 한번 보니까 네. 요쪽에 토로이달 트랜스하고 이제 전원부가 이렇게 자리 잡고 요쪽에 증폭부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얘도 이제 어차피 프리앰프니까 게인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클래스 A로 증폭을 하고 네거티브 피드백을 안 건 그 모듈 X 앰프가 채널당 하나씩 2개가 네. 장착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원부 분리가 되고, 이제 셰시 이런 거에서 조금 원가 절감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뭐 설계 레이아웃이라든가 그 그렇죠. 설계 개념은 거의 똑같아요. 완전 그 뭐 OPM프라든가 이런 직접 칩셋 같은 거 전혀 안 쓰고, 그냥 뭐 저항과 커패시터 이런 걸로 완전히 쭉 풀어서 그렇죠. 디스크리트, 그 다음에 풀 밸런스로 설계를 했고, 그리고 이것도 클래스 A에 증폭을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디스커플드로 설계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소리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현재로서는 그런 그 설계 기법을 모두 활용한 프리앰프라고 보여지고요. 뒤쪽에 뭐 단자들은 077과 마찬가지로 RCA를 취급을 안 합니다. 예, 다 XLR 입출력만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XLR 입력 6조에다가 플러스 하나는 이제 슬롯 형태로, 그러니까 보드를 장착할 수 있는 그렇죠. 옵션이죠. 이제 뭐 MC, MM, 아까 말씀하셨듯이 MC 또는 MM 또는 뭐 DAC 보드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국내 수입된 버전은 보니까 다 MC, MC 포노 모듈을 그렇죠. 장착한 버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좀 걱정하실 분들이 아이고 XLR 단자만 있으면 나는 소스 기기에는 RCA 출력밖에 없는데 그러면 네. 어떡하냐. 그런데 이 제품을 사시면요 XLR to RCA 예. 그 반대로 하면 RCA to XLR 어댑터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끼는 거는 RCA로 돼 그렇죠. 있는데 나오는 단자는 XLR이었고 네. 여기다 그냥 꽂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RCA 케이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는 RCA to XLR 되어서 또 네. 나오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밸런스 입력만 받는, 밸런스 입출력만 되는 그런 프리앰프를 쓸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만든 그 어댑터를 별도로 구입해가지고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막 이제 가장 유명한 완제품으로 나오는 거는 카다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추가로 구입해서 쓰긴 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주니까 이건 상당히 좋네요. 네. 예. 저희가 이곳에서 준비한 시스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스 기기는요, T 플러스 A의 MP3100HV 소스 기기를 사용을 했고, 그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사용하고 이제 룬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예, 소프트웨어는 룬을 사용해서 룬으로 조작하면서 음악을 들었고요. 그리고 파워앰프는 요거랑 약간 비슷한 레벨의 216 파워앰프를 매칭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 218보다 파워앰프도 좀 하위 기기는 하지만 거의 음색이나 퍼포먼스 전반적으로 거의 유사해요. 네. 예, 예. 그리고 출력이 좀 낮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그렇죠. 예, 일반 그 디스커버리는 또 사용자도 훨씬 많죠. 오랫동안 생산된 스피커이기 때문에, 예, 디스커버리의 최신형입니다. 디스커버리 3.0. 그렇죠. 예. 지난번에 저희가 또 리뷰도 했었죠, 이것도. 그렇죠. 예. 그거랑 또, 비교해서 좀 들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여러 곡 들어보면서 한 3곡을 언제나처럼 녹음을 했습니다. 3곡을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Je t'aime toujours. I am forever yours. Sweet dreams, mon cher. You're always in my prayers. Softly. Sweetly wrapped up in heaven's arms, sailing soaring over the moon, gathering stardust. Be still, be safe. Raspberry diamond glass. Everything is made from dreams. Time is made money, slow and sweet. Only the fools know what it means. Temptation, temptation, temptation. Can't resist. Well, I know that he is made of smoke, but I've lost my way. He knows that I am broke.
네, 세 곡 들어보셨는데요. 뭐 켈리 스윗의 주댐부터 해서 뭐 샨탈 챔버랜드의 템테이션, 그다음에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0번 2악장 이렇게 틀어드렸는데요. 이것도 077에서 들었던 그 음색적인 부분들은 그 기조 자체는 유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그 버메스터를 시스템에 딱 물리면 전체 그 시스템이 딱 뭐랄까요? 군기가 딱 든다고 할까요? 예. 얘네가 악기들도 딱 굉장히 명확한 포커싱이 딱딱 자리가 잡고 전체적으로 좀 엣지도 있으면서 그 소리가 일단은 투명도, 투명하고 소리가 아주 또랑또랑하게 밀도 있게 나오는 이번에도 그런 특성은 변함이 없다. 네. 예. 저는 이 세 곡을 연이어 들으면서 뭔가 이 오디오 시스템에 숨어있던 부스트 스위치를 딱 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앰프가 없을 때에 비해서 프리앰프 이 088이 들어가니까 그 성능 개선 터보 부스트 그 버튼을 탁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치트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곡에서는 목소리에서 상당히 그 따뜻함, 온기. 사실 이 사람 목소리에서 온기를 느끼게 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의 어떤 책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이 기계음이고 진동판이 움직여서 나오는 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육성의 어떤 그 촉촉함이라든지 온기, 그다음에 따뜻함 이게 느껴진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재생을 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088이 딱 들어가니까 그 온기가 이 시스템에서 딱 느껴지는 거 보고서 이거는 077보다는 한 반 정도 레벨 가격이지만은 좀 역시 태생은 하이엔드다 이걸 좀 느꼈고요. 두 번째 곡 그 템테이션에서는 음이 상당히 견고하다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견고해요. 그렇죠. 딱 견고하고 자리 딱 잘 잡고 그러니까 그건 두 가지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이미지도 견고하지만은 음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흐물흐물하지 않고 윤곽선도 또렷하고 그런 게 이제 잘 맺힌 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럼 맞아요. 이게 템테이션은 이렇게 뭔가 밀고 당기고 이런 에너지의 완급, 텐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리듬 악기들, 리듬 섹션들이 굉장히 좀 찰지게 들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역 쪽도 상당히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당겨가지고 막 쥐어짜고 막 걸레 짜듯이 이런 소리가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풀어내면서 이런 탁탁 이렇게 쳐줘야 될 때는 상당히 쳐주고 들어가야 될 때는 이렇게 좀 놔주고 이완시키고 이런 것들 완급 조절이 굉장히 좋은 그런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엣지가 좀 산다고 그럴까요? 좀 각이 딱 잡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죠. 그리고 그때 그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0번 같은 경우는 역시 무대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프리앰프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 일단 개인을 나눠서 지금 할당을 한 거잖아요. 파워앰프하고 프리앰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5데시벨이었는데 그 결과 이 무대의 안길이라든지 이 높이 이런 게 만약에 소스 기기랑 파워앰프랑 직결을 해갖고 파워앰프 혼자서 그 개인을 총책임을 졌으면은 이 정도 규모가 사이즈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눠서 총합은 똑같지만은 나눠서 한 만큼보다도 정교한 증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정부의 이 사운드 스테이지를 이루는 정부가 반드시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운드 스테이지가 잘 펼쳐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쇼스타코비치 이 10번 교향곡 10번 2악장에서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은 무대를 그냥 단순히 큰 게 아니라 무대에 이렇게 어떤 레이어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교향곡을 듣게 되면은 단순히 그러니까 좌우 뭐 펼쳐짐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 저는 깊이감. 그렇죠. 실제 그 연주회장 이런 데 가가지고 예술의 전당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직접 보고 듣고 하면은 이 거리감이라는 게 정말 집에서 느낄 수 없는 그 거리감이 층층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프리앰프가 없이 뭐 DAC나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그냥 직결해가지고 쓸 때는 그 심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거리감이 깊이가 줄어들고 폭이 이제 얇아지면서 이게 레이어링이 원래 한 10겹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 3겹으로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음악의 감동이 굉장히 이런
대편성에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렇죠. 요 주의자 쪽에 있는 바이올린 연주자하고 네. 저 무대 뒤쪽 위에 있는 팀파니 연주자하고는 네. 거리감이 상당히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콘서트 홀 가면은 예. 그게 의외로 잘 느껴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은.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재생 음악에서 그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는 가장 큰 거는 진짜 프리앰프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뭐 직결이냐, 프리앰프를 집어넣느냐, 이거를 개인적으로도 많이 테스트를 해봤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어디 업체에 가가지고, 심심해가지고, DAC가 뭐 엄청 비싼 뭐 억대 막 이런 DAC고 이제 프리앰프 그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좀 저렴한 프리를 매칭했을 때, 넣었을 때 더 좋은 그런 음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프리앰프가 정말 중요하구나. 예. 그, 오케스트라 연주하는데 지휘자가 없어지면 곤란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프리앰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좀 나눠보고, 또, 버메스터의 프리앰프 088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리앰프에 대해서 많은 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